네, 안녕하십니까? 손해평가사 박승입니다. 우리가 그 가축재보험,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1과목에서는 제가 그 보상하는 제, 보상하지 않는 제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해갖고 한 페이지로 제가 그 요약해 놓은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서 출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이제 이 과목에서 첫 번째 시간에서 제가 이제 보험가액 산정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쵸? 보험가액이 결국 뭐죠? 예. 결국은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런데 거기서 만약에 출제가 된다 치면 이 과목이 거의 15점짜리 계산형 문제가 출제가 유력해요. 예, 유력한데 그 중에서 만약에 첫 번째 시간에 강의한 내용에서는 유구의 보험가액, 왜냐하면 한우 같은 경우도 지금 8회, 9회 때 나왔고요. 젖소 보험가액은 4회 때 나왔죠. 아직까지 출제가 안 된 것이 유구와 안 나왔어요. 그죠? 만약에 15점 문제 계산이 된다 치면, 계산형으로 나온다면 유구 보험가액 정도 최우선으로 공부를 하시고, 지난 시간에 강의한 내용으로 따지면, 뭐가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냐면요. 지난 6회 때는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물었는데, 그것 또한 이렇게 뭡니까? 학원에서 이제 답도 틀리게 막 올리고 막 이렇게 굉장히 그러니까 뭡니까? 아직까지 좀 혼란의 도가니로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론서는, 나름대로 정확하게 이제 그 뭡니까? 어떻게 산정하라고, 안내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잔존물 처리 비용하고 손해방지 비용을 동시에 주고 난 다음에, 그리고 조금 까다롭게 나온다면, 이왕이면 일부 보험으로 가입했을 때, 과연 어떻게 보험금이 지급되는가, 그 문제를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것 또한 15점 문제죠. 그런데 시간을 생각하면 제가 볼 때는 한 2, 3분이면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뭡니까? 마지막 슬라이드 쪽에 가서는 가축재보험의 지급보험금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드리는 시간도 있고요. 그리고 오늘 배울 내용에서는 바로 이 중복보험에 관한 내용이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벌써 가축재보험을 제가 이렇게 3강까지 한 이유가 뭐냐면 이 과목에서 15점짜리 한 문제가 뭔데 해도 벌써 이렇게 아주 작게 뭡니까? 뭐 이렇게 줄여 잡아도 세 문제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당연히 그 세 문제 정도만 공부를 하면 적어도 15점을 확보를 한다면 당연히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너무 세밀하게 막 이런 거 암기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큰 틀로 공부를 먼저 해놔 놓고 야, 나올 가능성이 좀 유력하잖아요. 그런 걸 먼저 공부를 하고 그것이 다 뭡니까? 여러분들께서 이해가 되고 되면 그 다음에 차순위로 또 나올 수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게 어떨까? 우리는 현재 앞으로 이제 8주가 남아 있는데요. 8주 동안에 우리가 시험장 가기 전까지 뭡니까? 합격 점수 이상을 맞도록 공부를 하려면 그런 방법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제가 강의한 내용은 거의 시험 출제가 된다면 한 90% 정도 이상 거의 제 강의 안에서 나온다라고 그 정도로 제가 뭡니까 그 혹시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겠어 하는 것까지도 다 지금 강의 안에 녹여놨어요. 그래서 조금 공부하시기 벅찬 분들은 제가 강의를 하면서 잘 이렇게 또 저도 모르게 막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뭐가 더 중요하고 이런 거 말씀을 아마 제가 다 강의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예, 그런 내용을 우선순위로 해가지고 뭡니까? 완벽하게 숙지하는 거. 그죠? 완벽하게 알아야지 대충 알고 많이 공부해 봐봐야 결국 시험장 가면 어떻다? 하나도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대충 알아버리면 많이 공부해 봐봐야 소용이 없는 겁니다. 비록 10가지를 알아도 그걸 정확히 안다면 그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예, 정확하게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짧은 시간 안에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여러분께서 상기하시면서 강의를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복보험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 제가 그 중복보험을 따로 이렇게 강의를 뺀 이유가 있어요. 저희 때는 이런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지 않았는데 지금 여러분들 2024년도 이론서 보면 423인의 그 비가림 시설을 보면 요 내용 있지 않습니까? 토시 하나 빠지지 않고 요 갈로 꺾기까지도 똑같을 겁니다. 아마 이점까지도 똑같아요. 이 똑같은 내용이 비가림 시설 423면에도 있고 해가림 시설 521면에 있고요. 농업민 시설 531면에 있고
예, 축사에 589면에 또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우리가 지금 현재 이 가축재보험은 아직까지 뭐 완벽한 어떤 그 뭡니까 이론서가 사실 아니에요. 짜집기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에 이론서 중에서 제가 완전히 제가 한 이유가 뭐냐면 그 뭡니까 보험가액인지 뭔지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제가 정확하게 그걸로 해서 문제를 낼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 이렇게 체계적으로 해가지고 이걸 아느냐 뭐냐 물어야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그냥 있는 거 몇 개 그냥 나열해놓은 정도입니다. 돼지도 마찬가지고 저희 때만 해도 협정보험가액이라고 정확하게 얼마다 자동은 얼마고 일괄 가입할 때 얼마고 개별 가입할 때 얼마다 정확하게 그 데이터가 있으니까 보험 가입 금액을 구하라 이렇게 문제를 낼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런 것도 아니에요. 아까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뭡니까 그 설명드렸을 때 그 돼지 축산유지위험보장 있잖아요. 그럴 때 그 산식이 뭐 종모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해놓고 종빈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놓고 종빈돈 곱하기 시 곱하기 뭐 이렇게 돼 있는 그 산식이 있잖아요. 근데 그 종빈돈이 두순지 가격인지 정확하지도 않고 뭐 그냥 흐리멍텅하게 그렇게 막 이렇게 그 이론서 기술돼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허점 투성이처럼 지금 현재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절대로 좀 뭡니까 그 나오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괜히 그걸 갖고 또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고 하면 제가 좀 전에 그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중요한 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을 먼저 완벽하게 숙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도 공부하고 저것도 공부하다 보면 뭡니까 다 대충대충 아는 거지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다 보면 진짜 시험장에 가서 한 문제도 정확하게 쓰지를 못하는 오히려 진짜 공부만 열심히 하고 힘만 들지 그 뭡니까 시험 결과는 도리어 나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도려내고 나머지 뭐 5%의 가능성이 있는 것도 제가 다 제 나름대로 생각해서 뭡니까 지금 강의안을 만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은 이렇게 5군데나 하나 둘 셋 넷 여기까지 하면 5군데나 이런서 599면은 쉽게 말해서 그 가축계보험 뭐 결국 뭐 이것저것 뭐 짜집기 하다 보니까 할 게 없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손해보험이다 보니까 그 NH농협 손해보험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어떻게 하면 보험금을 가장 정확하게 지급하고 보험금 지급과 관련돼서 뭡니까 문제가 되는 거 그런 것들이 그 업무자들이 관련 업무자들이 알아야 될 그런 내용을 갖고 결국 이론서가 지금 현재 구성이 돼 있는 걸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5군데나 계속 똑같은 내용이 기술된 경우는 거의 없죠.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오는 것보다라도 어디 조그맣게 주석처럼 돼 있는 데서도 나오고 막 그러기도 하는데 이렇게 뭡니까 5군데에서 똑같은 내용이 기술됐는데 아직까지 출제가 되지 않았다면 이론서가 개편된 이후에 출제되지 않았다면 금년에 출제될 가능성이 당연하게 높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제가 따로 이렇게 뺀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이 중복보험이라는 게 뭐 동일한 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유와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이 있고 딱 요거잖아요. 그렇죠? 상법 672조 동일한 사유와 수개의 보험계약이 동시에서 보험금액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것. 쉽게 말해서 1억인데 여기도 1억 들고 여기는 5천만 원 들고 C사에도 5천만 원 들고 D사에는 보험가액이 또 1억으로 들어요. 그러면은 보험가액은 1억인데 총 3억을 뭡니까? 보험을 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초과보험이 된 거죠. 바로 그렇게 됐을 때를 중복보험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냥 한 개사에다 초과보험이 되면 무조건 그 보험 가입 금액을 감액시키거나 그렇게 하죠. 선의 초과보험은. 그죠? 악의의 초과보험은 어떻게 된다고요? 무효로 한다라고 상법 보험편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무효로 한다 하는 부분이 결국은 이런 중복보험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고의적으로 그렇게 할 때는 사기성이 그런 마음으로 계약을 체결할 때는 무효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그 사기를 입증하는 것이 결국은 어디서 해야 돼요? 보험회사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지급을 한다라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험가액이 1억인데 여기도 들고 해갖고 3억이 들게 되면 각 사에서는 어떻게 되죠? 요 만약에 3군데 들었으면 3군데서 만약에 1억을 들었다 칩시다. 그러면 다 1억씩 줘버리면 3억이 지급되니까 보험가액은 1억이 아니죠. 그러니까 요 1억을 피해난 요 1억을 각사에서 뭡니까
그 비례해 갖고 요 보면 각자의 보험 금액의 비율에 따른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 비율에 따라서 그냥 3,333만 원씩 이렇게 해 갖고 1억으로 뭡니까 만들어 갖고 지급이 되겠죠. 그렇죠? 예. 그걸 갖고 뭐 이렇게 뭡니까 설명이 돼 있고요. 요것은 뭐냐면요. 근데 요 각사에 이렇게 그 보험을 들었는데 지급보험금 계산 방법이 같을 때는 그냥 이 보험 가입 금액으로 그냥 나눠서 이렇게 그 비례한다는 얘기겠죠. 비례해서 이렇게 지급을 해요. 그래서 가입 금액 비례 분담 방식이라고 하는 거고요. 가입 금액을 비례해서 요 산식은 여러분 우리 그 기준 가격 뭐 이렇게 거기서부터 계속 쓰여졌던 거예요. 그쵸? 예, 하다못해 뭡니까 가축 뭡니까 정부 지원 그거 산정할 때도 이런 산식이 들어간 거고, 그죠? 예, 굉장히 많이 지금 쓰이고 있어요. 요 부분이. 예, 그래서 쉽게 말해서 가입금액, 만약 여기 1억, 5천만 원, 5천만 원, 1억, 이렇게 하면 총 뭡니까? 얼마를 들었어요? 예, 3억을 들었잖아요. 요거니까 분모는 3억이 될 거고, 만약에 1억을 가입한 데 같으면, 야, 3억 중에 우리는 1억 요거만 책임질 거야. 그만큼만 비례로, 뭡니까? 책임질 거야 하니까 요 손해액은 요 앞에 붙겠죠. 이 1억은 1억 중에서 우리가 뭡니까 총 3억 중에서 1억에 해당되는 그 비율만큼만 책임질게 1억이 됐어. 그렇죠? 그러니까 3,333만 원이 나올 겁니다. 계산해 보면 그렇죠? 그렇게 준다는 거고 요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지급보험금 계산 방법이 달라버리는 거예요. 다를 때는 가입 금액으로 하면 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각사에서 그냥 보험금이 얼마인지 일일이 사용해봐. 우리는 4천만 원 나오네. 우리는 3천만 원 나오네. 우리는 얼마 나오네. 이렇게 하면 이 총 보험금을 분모로 놓고 우리가 지급할 보험금이 얼마니까 총 보험금 중에서 우리가 30% 차지하네. 그러면 그 30% 1억에 30%만큼만 우리가 책임을 짓게 이래 되는 겁니다. 그죠?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이 따르고 요 의미가 바로 요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 책임을 지니까 그쵸? 예, 바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것이 어떤 의미인가? 요게 이제 문제가 출제되면 어떻게 나올 건가 해갖고 간단하게 제가 문제를 만들어 봤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은 보험가액 3천만 원인 가축 축사를 보험의 목적으로 하여서 LH농협 손해보험의 보험 가입 금액, 보험 가입 금액인데 제가 일부러 보험 금액 한 거는 현재 우리 상법 보험편에서 보험 가입 금액이라고 하지 않고 보험 금액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고 우리 이론서에도 이 보험 금액이라고 그냥 현재 뭡니까 서술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그 내용 그대로 용어를 썼습니다. 3천만 원으로 가축제 보험 계약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삼성화재 보험에 또다시 2천만 원을 또 든 거예요. 이게 왜 이 중복보험이 제가 이게 가축재보험에서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냐면, 일반 농작물 재보험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해서, 다른데 풍수해보험을 들었어요. 그러면 해가림 시설, 가입할 때, 뭡니까? 다른 정부에서 지원되는 보험료가 있는 것은 인수제한한다. 인수제한상에서 배웠죠. 그래서 가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NH 농협소에서 거절을 한다고요. 그런데, 이게 현재 뭡니까? 가축주에 보면 어때요? 6개 손해보험회사에서 지금 현재 다들 이게 판매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농협 손해보험도 들고 삼성화재도 들고 이 드는 건 괜찮아요. 이게 초과보험이 아닌 경우 빼놓고는 다 되죠. 왜냐하면 여기도 들고 저기도 들 수 있어요. 그렇죠? 왜 그걸 허용해 주겠어요? 아무리 들어갔고 보험가액 1억짜리를 여기도 들고 저기도 들어갔고 1,000억을 보험가액금으로 했다 하더라도 결국은 지급되는 보험금은 얼마라고요? 총 이 각사에서 1,000억이지만 결국은 어떻게 돼요? 각사에서 비례 분담해서 나눠갖고 1억만 딱 지급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중 취득도 아니고 어떻게 되죠? 보험에 도박가도 안 되고 이런 것은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복보험이 당연하게 어디서 발생됩니까? 가축재보험에서 발생될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안 들겠죠. 그렇죠? 만약에 들었다면 어떻게 된다? 예, 바로 이렇게 비례해서 지급한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복보험에 대해서 뭡니까? 원래 상법보험편에서는 중복보험 가입한 사실을 알려야 된다라고 분명히 기술되어 있지만 거기에 어떤 법적인 제재나 법률적인 제재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아무런 이익이 없으니까 중복보험 그렇게 고지하지 않고 들어봐봐야 결국은 지급되는 보험금은 어떻다고요? 보험 가액만큼만 어떻게 되죠? 예, 보험금을
뭡니까? 각사에서는 지급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렇게 듣는 사람이 바보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런 제재를 안 가는 겁니다. 예, 통지하지 않아도 전혀 제재를 하지 않고 중복보험은 그 뭡니까? 든 사실을 숨기고 또 여기도 들고 여기도 요 삼성화재 들 때도 야 뭐 우리는 여기 처음 드는 거야 이렇게 하고 거짓고지하고 들어도 뭡니까? 이 회사에서는 전혀 손해를 안 보죠. 만약에 뭡니까? 다른 데 안 들었으면 만약에 피해가 났으면 2천만 원 전부를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다른 데 들은 게 있다면 어떻게 되죠? 각사에서 비례 분담해서 보험금을 지급되니까 2천만 원 값해도 결국은 어떻게 되죠? 예, 뭐 500만 원만 지급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삼성화재에서는 고지 의무 같은 경우도요. 해지한다가 아닌 거 아시죠? 예, 해지할 수 있다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감사죠. 중복보험 들으면 도리어 그쵸? 그러니까 아무런 뭡니까 제재가 없는 거예요. 그런 법의 어떤 그 의미를 아시면 통제해야 된다 하는 것도 야 이거 뭐 통제 안 해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구나 그런 것이 딱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왜 통제하는데 여기 아무런 법에는 돼 있는데 왜 거기에 대해서 불이익이 없지? 예, 막 그렇게 의문을 가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해를 하고 나면 다 쉬운 거죠. 그렇죠? 예. 하여튼 이렇게 두 군데를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태풍하고 집중으로 해서 이거 축사가 전손돼 버렸네요. 전손되면 그럼 얼마 피해됩니까? 3천만 원짜리니까 그죠? 여기에 보험가액이 그죠? 3천만 원이 피해가 될 거예요. 그죠? 그럴 때 뭡니까? NH손해보험과 삼성화재가 가격에 지급할 보험금은 얼마인가 이랬어요. 그리고 좀 뭐 계산 방법은 동일하며 그죠? 그리고 이제 일부러 제가 이거 자기부담금 이런 것은 뭐 없는 것으로 한다 하려고 그러다가 뭐 그냥 각사의 자기부담금은 50만 원을 적용한다. 옛날에는 그 축사가격이 50만 원이 있거든. 자기부담금이. 지금은 바뀐 거 앞에서 잠깐 언급드렸죠. 예. 화재로 발생한 경우에는 뭡니까 손해 곱하기 자기부담 비율 그걸 곱하고 풍수 설진 같은 경우는 어떻죠? 예. 손해액에 자기부담 비율 곱한 거다 하고 50만 원 중에서 큰 금액을 자기부담금으로 적용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근데 여기는 이렇게 뭐 적용한다 이렇게 문제를 이제 만들어야만이 정확하게 구하니까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 3천만 원 피해 났으니까 3천만 원 중에서 NH농협 손해비 얼만큼 뭡니까? 보험 가입 금액을 비례 적용해갖고 요 금액을 줘야 되는가? 그거는 너무 쉽죠. 총 가입 금액은 5천만 원이잖아요. 분모가 5천이죠. 그렇죠? 그리고 가입 금액이 NH 손해보험이 책임질 게 얼마요? 5천 중에서 3천. 그러니까 결국 60%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맞죠? 왜냐하면 삼성은 딱 봐도 얼마입니까? 총 5천만 원 중에서 2천만 원이면 40%만 지면 이제 그 40%의 비율로만 책임지는 것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가입 금액 비례 분담 반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입 금액에 비례해서. 그렇죠? 예. 그렇게 계산하면 될 거예요. 그리고 자기 부담금 항상 제가 요거는 뭐 일부러 뭐 여러분들한테 다시 각인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손자잖아요. 그죠? 손자. 예. 손해액 나오면 그다음에 자기 부담금을 차감하고 예. 보험금이 지급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자기 부담금이 없다면 여기 자기 부담 차감하니까 얼마입니까? 2,900만 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부담은 각사마다 50만 원씩 차감해 갖고 만약에 차감하지 않았으면 얼마입니까? 3천만 원. 결국 똑같은 거죠. 그죠? 결국은 아무리 이렇게 5천만 원 들더라도 지급되는 보험금은 합해 봐봐야 뭡니까? 보험가액 이상은 지급되지 않고 있죠. 그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요거고 밑에 문제는 뭐냐면 두 번째 뭡니까? 보험금 산정 방법이 다른 경우 그 경우로 한번 문제를 내면서 만들어 봤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보험계약자이자 피보험자인 A는 기준가액 10억 원이에요. 10억 원. 이제 이거 한우를 들었구나. 그죠? 한우도 들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여기도 들고 저기도 들고 다 할 수 있어요. 그죠? NH농협 손해보험도 가축재보험 하고 있고 또 우리 하나손해보험도 하고 있고 그리고 현대해상화재보험도 가축재보험을 판매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각 사이다 다 들은 거야. 예. NH농협 손해보험한테는 10억 들고 예, 하나손해보험한테는 보험금액을 6억을 들었고, 그죠? 예, 현대해상화재한테는 4억 원으로 이렇게, 4억 원으로 이렇게 보험을 들었네요. 그러니까 총 20억을 들었으니까 보험가액 이상 초과됐죠. 그죠? 가입 금액이. 그러니까 이게 중복보험인 거예요. 또 그리고 순차적으로, 예, 이거는 동시에 들은 거고, 동시나 순차적으로 어떻게 든지 간에 어떻게 되죠? 가입 금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게 되면 중복보험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A는 NH농협 손해보험과 보험계약서 사실을 또 뭐 여기다가 예,
알리지 않았다. 이거 아무런 불이익이 없죠. 그죠? 그것도 여러분들께 한번 이렇게, 안내 드리고 싶어서 여기에 지문을 넣은 거고요. 요 보통 이것 때문에 야, 지급하지 않는다. 막 이렇게 또 뭡니까? 쓸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게 답은 서술식이니까. 그죠? 통지하지 않기 때문에 지급되는 보험금 없음. 이렇게 또 쓰는 사람도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그건 아니다. 예, 무조건 넣고 보험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거죠. 아무런 그런 건 문제가 안 됩니다. 그 보험기간 중에 화재가 발생돼 가지고 아이고 한우한테 5억 원의 손해가 발생했네요. 아유 아까는 전손인데 이제는 50%만 피해가 되면 소 키우는데 만약에 어떻게 일괄 가입하잖아요. 그죠? 일괄 가입하니까 총 뭐 그 소 중에서 반이 그냥 어떻게 이게 피해가 났다.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NH 손해보험과 하나생명, 여기 현대해상은 지급보험금 계산 방식이 달라서 아이고야 다르네. 그러면 어떻게 한다? 예, 보험금 각사에서 뭡니까? 그 산정한 보험금에 비례해서 예, 결국은 뭐 지급 보험금을 요 손해액에 대해서 각사가 책임지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산정되는가를 요 내용을 갖고 이제 한번 그 공식에 여러분께서 한번 공부하시는데 도움되시라고 문제를 만든 거예요. 각각 산출한 보험금이 NH는 손해보험이 5억 원, 하나가 3억 원, 현대해상이 2억 원 이렇게 나왔단 말입니다. 그쵸? 예, 이렇게 그 달리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 어떻게 되죠? 예, 총 분모는 총 10억이 될 거고, 그죠? NH는 손해보험 같으면 10억 중에 5억이니까 5이 50%를 책임지네, 그죠? 그러면 5억 원에 50%를 책임진다는 얘기예요. 그냥 상식적으로 딱 나와줘, 예, 암산으로, 그죠? 2.5억을 책임지고, 하나손해보험은 10억 중에 3억이니까 30% 책임지면 되니까 5, 3, 15 해서 1억 5천이 되네요. 그죠? 예, 그리고 현대해상은 2억 원이니까 10억 중에 2억이면 20%니까 5억에 20%면 얼마요? 1억. 예, 그러면은 2억 5천, 1억 5천, 1억 합해보세요. 얼마입니까? 5억이죠. 예, 딱 요 손해만큼만, 손해가 발생한 것만큼만 딱 지급이 되죠. 그렇죠? 예, 바로 요거예요. 그리고 요것도 예, 왜 또 문제가 될까봐 저 또한 똑같습니다. 여기에 지금 10억 원으로 이렇게 뭐 기준가액 10억 원이라 그랬잖아요. 이 기준가액은 제가 뭐라 그랬죠? 예, 향후 시세를 예상해서, 예, 가입 당시가 아니라 향후 시세를 예상해갖고 예, 그 기준가액이 얼마로 해갖고 예, 보험을 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들었는데 어떻게 돼? 사고 당시에 이거 파는 거야. 우리 그 앞에서 잠깐 문제 봤죠. 육해액 문제 그죠? 그걸 똑같이 뭐 그 뭡니까? 그 보험가에 갖고 손해에 갖고 똑같다. 사실 그 똑같을 수가 없는데 저도 똑같이 만들 수밖에 없죠. 안 그러면 또 이게 또 문제가 어떠니 어쩌니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 문제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보험의 구조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막 오류가 발생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험가액이 사고 당시라는 게 우리 항상 보험가액이 뭐예요? 사고 났을 때 현재 그 가치가 얼마인가? 그걸 따져갖고 그것이 결국 뭐라고요? 손해액이 되잖아요. 예, 보험가액 10억이다. 그죠? 그러니까 예, 기타 조건은 미중하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갖고 아까 전에 다 풀어드렸죠? 예, 요렇게 하는 거고. 참, 그리고 요것은 뭐냐면, 여기 문제를 20분 일부러 이렇게 만들었어요. 마지막에 여러분께서 푸셨다면,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보통 제가 문제풀이 끝난 다음에 항상 이렇게 이게 있잖아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여러분들 잘 봐보시면.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꼭 이렇게 습관적으로 문제 물음 1, 2, 3 있을 때 물음마다 이렇게 끝 하는 게 아니고 제일 끝에 것만 이렇게 하면 돼요. 예, 한 문제마다 제일 끝에 할 때만 끝이고, 그리고 여러분께서 문제를 다 풀고 더 이상 쓸 데 없어요. 더 이상 이제 문제 풀 게 없어. 그러면 제일 끝에다가 요 끝 옆에다가 이하 여백 해서 딱 이렇게 하면 됩니다. 왜 요걸 하라고 하냐면 그 만약에 출제인이 뭐 또 뭡니까 이 수험생하고 하는 사람 같으면 요 끝에 놔놓고 그 밑에다 또 다른 거 안 푼 문제 있지 않습니까? 문 몇 번 해갖고 쭉 쉬어가갖고 어떻게 되죠? 교회에서 맞는 걸로 이렇게 해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게 하려고 이하협약 쓰라고 이렇게 하는 걸로 제가 그때 배웠거든요. 아직 이걸 안 써갖고 뭡니까 합격 안 됐다 이런 분들은 듣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요건 뭐 아주 힘든 건 아니니까 요 정도까지는 우리가 명심하시고 시험장에서 제일 마지막 문제에 뭡니까 답 쓰고 난 다음에 요걸 꼭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요. 중복보험의 지급보험금 계산 방식인데 이것도 지금 보면은 요 내용 있잖아요. 이 보험계약이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면서 보험계약자가 다른 계약으로 인하여 상법 682 이게 뭐냐면 상법 68조가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여러분들 다 아시죠? 예, 예.
그 어떤 뭐 보험사고 난 것이 뭡니까 타인 제3자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이 됐어요. 그렇지만은 어떻게 되죠? 보험에 가입돼 있으니까 보험에 가입한 사람 그 보험자는 무조건 놓고 피해 당한 사람한테 보험금을 지급을 하죠. 그렇죠? 예, 우선적으로 지급을 하고 그러니까 그 뭡니까 손해가 다 보상이 됐으니까 어떻게 되죠? 그 피해를 당한 사람이 원래 3자한테 청구권이 손해배상 청구권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청구권을 어떻게 된다고요? 보험회사가 대신 대위 취득하는 거예요. 그걸 갖고 제3자에 대한 보험대리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요렇게 된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화재보험 약관이 있지 않습니까? 화재보험 약관이 예전에 것이 많이 뭡니까 민원이 굉장히 많았어요. 야 이게 이렇게 하면 누가 이게 보험 드냐 그리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최근에 굉장히 이게 뭐 큰 사건이었죠. 예, 이런 게 약간이 쉽게 바뀌거나 이렇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그렇게 똑같이 쓰는 거예요. 사실 NH 농협손해보험만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고 대부분 보험회사들 거의 비슷하게 합니다. 예.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론서에도 이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비가림 시설, 농업 시설물 그리고 해가림 시설은 없어요. 해가림 시설은 없고 축사 그리고 요게 599면 보험금 지급 거기 내용에 보면 또 이렇게 내용이 돼 있어요. 그리고 요것은 요것과 반대적인 내용입니다. 요게 간단하게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리자면 어떤 거냐면요. 그 NH 손해보험에 쉽게 말해서 축사가 있어요. 뭐 가축 내가 막 이렇게 키우고 싶은데 내가 뭐 축사를 뭐 이렇게 갖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축사에 있는 분이 있잖아요. 그분은 뭐 이렇게 소 키우고 이런 거 안 하고 있으니까 현재 아이고 축사 나한테 그냥 한 달에 내가 얼마 줄 테니까 저한테 좀 임차 좀 해주세요 해갖고 거기서 제가 이제 소를 키운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소는 제 소유니까 제가 그 소보험을 들 때는 어떻게 되죠? 예, 당연하게 제가 계약자이지만 또 피보험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예, 뭐 보험사가 났을 때 이익을 얻는 자가 피보험자잖아요. 그런데 축사는 제가 임차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축사를 보험을 가입을 하게 되면 저는 어디에 들어가요? 저는 계약자만 되고요. 피보험자는 누가 됩니까? 예, 축사가 잘못되게 되면 결국은 누구한테 보험금이 지급되죠? 예, 축사 소유주한테 보험금이 지급돼요. 보험 계약은 제가 하고 보험료도 내가 내지만 그래갖고 그걸 갖고 뭐라 그러냐고요? 바로 타인을 위한 보험이라고 하잖아요. 상법보험편에서 배웠죠,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그런 경우가 제가 지금 현재 말씀드리고 있는 그런 경우가 지금 해당이 되겠죠. 제가 만약에 축사를 빌려가지고 그 가축재보험으로 지금 현재 소하고 축사하고 같이 보험을 가입을 한 경우에 만약에 그 축사가 불이 나가지고 타버렸어요. 손해를 입혔습니다. 그러면 당연하게 저는 계약자니까 보험 계약자한테 청구할 것 같으면 말라고 보험을 들어요. 그렇죠? 만약에 축사가 잘못되면 내가 그 소유주한테 보상을 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손해를 입혔으니까. 그런데 그 병이 크니까 만에 하나 그런 사고가 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예. 적정한 보험료를 내고 만에 하나 사고 나게 되면 그 보험회사에서 누구한테요? 예, 축사 소유주한테 보험금을 지급을 하기 때문에 내가 그 축사 주인이 나한테 야, 네 손해 일으킨 거 돈 내놔 이렇게 하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보험을 드는 겁니다. 그렇죠? 예, 이런 경우는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보험계약이면서 보험계약자가 다른 계약으로 인해서 상법 682조에 따른 요거 제3자가 돼버린 경우 대리권 행사의 대상 3자가 지금 내가 그 NH농협 손해보험에 축사보험 든 것은 제3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요 밑에 얘기가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이 축사 소유주 있잖아요. 저는 지금 임차인이라 그랬죠. 축사 소유주가 따로 보험을 들어야 안 들어요? 따로 보험을 들 수 있어요. 삼성화재에다 나 화재보험 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예, 건물주가 건물 화재보험 들기도 하고 그죠? 왜 자기 건물이 잘못되면 그 보상을 받으려고 들죠. 그리고 임차인도 어떻게 또 들어요. 왜냐면은 야 임차하고 있는 중에 뭐 불이 나면은 일단 건물주한테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돈이 너무너무 크니까 불이 만약에 날지 모르면 그 보험회사에서 책임져 주세요 하고 저는 일정한 보험료만
그 화재보험을 계약을 하고 보험료만 납부를 해갖고 만약에 그 화재 사고가 나게 되면 보험회사에서 책임을 지잖아요. 그래서 다 대부분 이렇게 든다고요. 그런데 중요한 게 그 뭡니까? 그 축사 소유주가 삼성화재 보험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삼성화재는 당연하게 어떻게 되죠? 왜? 아이고, 그 건물주가 보험 들었으니 당연히 어떻게 돼요? 그 건물의 그 축사의 소유주가 누구예요? 예, 피보험자가 누굽니까? 소유주의. 예, 바로 그 소유주, 축사 소유주한테 그냥 보험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계약자이면서 피보험자니까 주고, 중요한 게 그 축사에 불이 난 것은 결국 누구 때문에 불이 났어요? 바로 제 임차인은 제가 불을 현재 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가 됩니까? 제 3자가 돼버린 거예요. 삼성화재 입장에서는. 그렇죠? 바로 그 얘기를 이렇게 풀어놓은 겁니다. 그랬을 때 원래 이제 뭡니까? 제3자가 된 임차인이죠. 저도 보험을 들었지만은 결국은 보험을 들어서 해결을 했는데 삼성화재에서는 결국 나한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잖아. 이렇게 제3자가 돼버리니까 삼성화재 입장에서는. 그쵸? LH에서 손해보험은 당연하게 저한테 보험국 불 일으켰으니까 화재 냈으니까 손해배상 이거 나한테 줘 이렇게 할 수는 없죠. 그죠? 내가 그 때문에 보험을 드니까 괜찮은데 삼성화재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예, 축사 소유주가 새로 뭡니까 그 삼성화재 들었을 때 그러면 삼성화재 측에서는 저한테 뭡니까 야 손해배상해 내가 보험금 다 줬어. 축사 소유주한테 이래갖고 이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보험금은 뭡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다른 계약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즉 삼성화재 보험이 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른 계약이 없다는 가정하에서 계산한 보험금 즉 뭐죠? 요게 NH농협 손해보험에서 어떻게 되죠? 예, 그 건물 그 축사 소유주한테 지금 보험금 지급한 거 있잖아요. 그 보험금을 다른 보험계약에 우선해서 이 보험계약에서 지급한다. 여기서 먼저 준다는 얘기예요. 왜 요거는 어떤가 하는 것을 제가 여기 좀 시간이 걸려요. 한 20분, 25분 그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이게 지금 보면 이렇게 많이 이렇게 기술되어 있단 말이에요. 똑같이 요 점까지도 똑같이 이론서에 하나, 둘, 세 번 요까지 따지면 4번이나 또 기술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손해사정사도 지금 출제연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손해사정사들이 문제 낸 거 보면 야 이거 손해사정사가 냈겠구나 하고 된방 딱 이렇게 추측이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기출문제를 잘 봐보시면 여러분들이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게 보여요. 그래서 손해사정사들은 또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프라이드가 있잖아요. 그렇죠? 야 우리가 진정한 우리의 보험 전문가인데 막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출제연이 되더라도 일반 우리 그 손해평가사처럼 갈로치기 문제 그런 거 얼토당토 않는 그런 문제는 절대로 출제를 안 합니다. 그 손해사정사들은 우리는 뭔가 달라 이런 것을 좀 과시하기 위해서 조금 이제 어려운 문제를 내요. 만약에 그러니까 사정사가 출제연이 당연히 들어가 있는데 내게 되면 이런 문제는 손해사정사가 분명히 문제를 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 내용은 사례를 가지고 한 20분 30분 정도 걸리더라도 다음에 문제를 내 가지고 그때 제가 8월 달에 한번 강의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나오게 되면 최상 난이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산 문제 5문제 나오면 5문제 다 어려운 문제를 안 나오죠. 그죠? 작년 같은 경우에 1과목에 6번 같은 경우가 난이도 최상 문제였었어요. 그 대신 나머지 문제는 그 대신 또 거기 6번 문제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나머지는 또 시간 안배를 위해서 조금 너무너무 쉽게 또 이렇게 문제가 또 출제되고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난이도 어려운 거 최상 문제는 한 문제가 나오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로 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렇게 많이 기술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요 내용을 제가 따로 이렇게 설명을 한번 문제 풀면서 8월 달에 한번 그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 우리가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한 20분 30분을 투자해서 공부를 한다고 해서 절대로 손해가 아닙니다. 반대로 생각해 봐보세요. 15점 문제를 한 문제를 맞추는데 30분 투자해서 맞출 수 있다면 그럼 무조건 놓고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 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이 부분이 앞에서 슬라이드 낸 중복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복보험은 너무 간단하단 말이에요. 간단한 건데 이거는 굉장히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야 진짜 뭐지?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사례를 적용해서 야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왜 이렇게
이렇게 뭡니까 기술됐는지 그 의미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게 쉽게 말해서 뭡니까 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뀐 거예요. 화재보험 약관이.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 이로서 이렇게 다 들어온 겁니다. 왜냐하면 그 비가림 시설, 노미 시설, 축사가 다 뭐죠? 예, 화재 위험, 화재 발생으로 인해서 피해를 볼 수 있는 시설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아셨죠? 여기도 똑같은 내용이 요 가나 내용이 요 비가림 시설, 노미 시설, 축사에 여기 다 똑같은 내용이 돼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시설물이 화재로 불이 났을 때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사람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그죠? 임차인이 뭡니까? 그 가축재보험을 들었을 때, 축사보험을 들었을 때 보호해 주려고 이렇게 기술되어 있다 하는 거, 그거까지만 오늘 아시고요. 8월 달에 문제를 통해서 완벽하게 숙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오늘 이제 뭡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지금까지 이 과목 하면서 보험가에 그리고 뭐죠? 예, 보험금 산정은 어떻게 한다? 그 비용손해가 나오니까 비용손해가 뭐 어떻게 되죠? 예, 쉽게 말해서 손해 방지 비용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예, 그 자기 부담금을 차감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하나 이제 배웠고요. 그쵸? 비례 보상은 다 하고. 그런데 잔존물 처리 비용이나 잔존물 제거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죠? 예, 그 자기 부담금을 어떻게 되죠? 예, 그 손해액에 합쳐갖고 거기서 자기 부담금을 차감을 해요. 다른 비용 손해들은 자기 부담금을 차감 안 하는데 오직 잔존물 제거 비용, 잔존물 처리 비용은 자기 부담금을 차감하더라. 그런 것도 배웠고, 그렇죠? 예,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제 드디어 이제 비례 보상을 어디서 해야 되는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다들 비례 보상하는 건 알아요. 일부 보험이니까 당연하게 1억짜리를 5천만 원 가입했으면 당연하게 예, 보험금의 50%만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비례 보상인데 하나 제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인삼 해가림 우리가 그 감가상각하는 까지 배웠지만은 해가림 시설 보험금 산정하는 건지 아직 안 배웠죠. 그렇죠? 그래서 중간에 제가 감가상각하는 것도 미리 강의 안에 넣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이제 이거 공부할 때 굉장히 쉬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인삼 해가림 시설 잘 봐보겠습니다. 보험금 산정 여기도 잘 봐보시면 보험 가입금이 같거나 클때 여기도 보면 어때요? 같거나 클 때 똑같죠? 보면 똑같아요. 뭐, 보험가액을 한도로 한다, 보험가액을 한다로 똑같죠? 예. 똑같은 게, 그러니까 하나의 원리만 알게 되면 다 적용되는 겁니다. 아셨죠? 똑같은 거다라고 하면 되는데, 자, 봐보세요. 보험가액보다 작을 때, 어떻게 되죠? 보험가액 금액을 한도로, 어떻게 되죠? 예, 아래와 같이 지급이잖아요. 그쵸? 손 곱하기, 어떻게 되죠? 보험가액 금액 나누기 보험가액으로 돼버리죠. 그쵸?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여기는 잘 봐보세요. 보험가입금을 한도로 다음과 같이 비례보상. 맞습니까? 예, 똑같아요. 그쵸? 한도로 아래의 금액.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어떻게 됐나? 잘 봐보세요. 보험가입금액 나누기 보험가액이 요거잖아요. 그죠? 예, 보험가입금액 나누기 보험가액은 그대로 여기 있는 거고요. 근데 보니까 여기는 뭐가 있죠? 헐구야, 자기 부담금이 여기는 없고, 잘 봐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부담금이 여기는 있죠. 예. 이게 엄청 큰 차이죠. 어디서 빼느냐, 자기 부담금. 거기에 따라서, 결과치가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내용하고 좀 다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한번 또,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요 다음에 이제 따로 공부하면 또 이제 더 정확하게 되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원래 어떻게 되죠? 요것은 여러분들 제가 1차 제 강의를 들었던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제가 해가림 시설 제가 뭡니까 손해평가랑 13조 2항 3항의 별표 1, 2에 대해서 제가 재작년에는 10시간 정도로 강의를 했고요. 세 문제, 네 문제 나오는데 제가 10시간을 강의를 했어요. 왜 했겠습니까? 1차에 한두 문제 더 맞추려고 강의한 게 아니죠. 2차 공부를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것을 안내드리고자 1차 강사면서도 그런 것을 안내드리려고 10시간 정도 제가 한 거고요. 금년에는 아마 한 2시간, 3시간 정도 그 정도로 제가 강의를 끝냈던 것 같은데 작년처럼은 하지는 못했죠. 왜냐하면 워낙에 1차 시험 보시는 분들이 2차 이렇게 떠들어 봐봐요. 야, 그 필요도 없고, 야, 그거 너무 어려워. 야, 이런 얘기하면 나 안 들을래 하고 다들 안 들어버리니까. 그래서 조금 줄였는데 제가 거기서도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손자 해놓고 비례보상 이렇게 아마 떠들었을 거예요. 손자
비례보상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예. 이걸 바로 요렇게 푸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그 가축재보험은 어떻게 한다고요? 예, 이 가축재보험은 결국 뭐냐면 가축, 축사 모두 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손해계사가 비례보상을 먼저 한 이후에 자기 부담금을 차감하는 거예요. 여기 잘 봐보실까요? 다시 왜 이런가? 야 박승희 너가 우기는 거 아니야? 하는데 한번 봐보세요. 지급할 보험금은 아래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서 아래에 따라서 계산한 금액, 그쵸? 예, 요렇게 하고 뭡니까? 일부 보험일 땐 요렇게 한다. 요렇게 계산한 금액에서, 그죠? 약간 각 부분별 재규정에서 정한 자기부담금. 이 자기부담금은 뭐요? 예, 그 손은 10%, 20%, 30%, 40%로 뭡니까? 자기부담 부율, 손해계 그렇게 하기도 하고, 예, 어떻게 했죠? 질병이나 이렇게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예, 보험 가입 금액에 뭡니까? 5%, 10%, 20%에서 손해계 그걸 곱한 거 금액과 200만 원 중에서 예, 큰 금액을 어떻게 한다고요? 예, 자기 부담금으로 차감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렇게 그 재규정으로 정한 그 자기 부담금을 어디서 차감해요? 여기서 금액에서 차감하라는 얘기예요. 뭔 얘기인지 알죠? 다르죠? 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손자 비례보상은 인삼 해가래 미술만 딱 있어요. 나머지는 비례보상 할 이유가 없습니다. 농민 시설물도 비례보상 안 하고요. 예, 비가림 시설도 안 해요. 오직 여기서만 합니다. 아셨죠? 예, 그거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가축재보험은 어떻다? 손자 비례보상이 아니고 손비자 이렇게 여러분께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요거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이렇게 책에 있는 거 그냥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야 박승희 니 말 야 그거 아니야 다른 데는 그렇게 해야 이럴까봐 제가 일부러 이론서를 갖다 붙인 거예요. 521면에 있고 이거는 599면에 있는 겁니다. 이러면서 제가 설명을 하잖아요. 그쵸? 그럼 완전 다르죠. 그쵸? 예. 그러니까 꼭 요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요걸 어디서 자기 부담금을 차감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 거. 여러분들 지난 앞에서 제가 육회 비용손해 그 문제 풀어주는데 그것도 댕방 자기 부담금을 어디서 차감하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져 버렸잖아요. 그쵸? 예. 차감 안 해야 되는데 차감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정확히 우리가 이론서에 있는 내용대로 딱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가축보험금은 따로 다음에 제가 문제를 풀어드리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하는 거고, 이런 걸 갖고 제가 문제를 만들어 갖고 여러분들한테 풀고, 그래갖고 이거 알려면 뭘 알아야 되겠구나. 다시 여러분들 출력해놓은 강의안 가지고 집중적으로 계속 보고 또 보고 그 다음에 또 문제 풀고 또 모르면 또 이 강의안 보고 그런 식으로 문제를 계속 풀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출제가 좀 나름대로 가능성이 높은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갖고 문제를 많이 풀어드릴 겁니다. 아셨죠? 그래갖고 그것을 완전히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시험장 가기 전까지는 제가 저 또한 여러분들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당장 문제하고 지금 이거 하고 저거 하고 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안 되니까 큰 흐름 문제 이렇게 한번 해놔놓고 그리고 기출문제까지만 풀어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지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문제를 통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요 가축 보험금 계산 프로 잘 봐보세요. 우리가 제일 첫 번째 시간에는 뭘 봤죠? 예. 사고 당시에 보험가액, 그죠? 결국 이게 뭡니까? 예, 손해액이에요. 사실 손해액, 그죠? 예, 왜 보험가액을 산정하죠? 예, 사고도 왔을 때, 야, 소가 죽었어. 이 집에 죽어서의 가치가 얼마야? 이거를 파악하는 거예요. 가치. 그게 보험가액이잖아요. 그 가치가 결국 야 죽었으니까 야 얼마쯤 손해됐어? 야 그 가치만큼 뭡니까? 손해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보험가액이 이꼬르 손해액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보험가액이 그대로 손해액으로 되면 좋은데 야 혹시 이렇게 이용물 처분액 같은 거 있을 때는 그건 당연하게 어떻게 되죠? 이것은 이익이니까 그걸 빼야만이 진정한 손해액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까지가 손해액이다. 긴급도축 시에 발행된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도 잘 알고 계세요. 무조건 놓고 이용물 책임이 다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죽은 경우에는 무슨 이용물 처분이 왜 나오겠어요? 도축장에 가서 강제로 죽여야만이 내장이나 뭐나 이렇게 돈이 될 만한 게 또 따로 나오겠죠. 그쵸? 예, 바로 그거예요. 그래, 이용물 처분에
예, 그래서 보험가액 이꼬르 손해기다. 요까지는 제가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그쵸? 요, 뭐, 이용물 처벌이 없으면 그대로 보험가액 이꼬르 손해액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잔존물 처리 비용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얼마 들었으면 그거 금액을 이제 인정을 해주는데 이것도 어떻게 된다고요? 무조건 놓고 뭡니까? 뭐, 소가 죽었어. 그럼 소를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비용은 당연하게 어떻게 된다? 이 보험금 지급하겠다 이거예요. 잔존물 처리 비용. 그쵸? 그런데 한도. 그럼 뭐, 소 뭐 그냥 뭐 300만 원짜리 그 폐사돼서 치우는데 돈 1,000만 원 들어버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잔존물 처리 비용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손해액의 10% 한도. 300만 원짜리 같으면 30만 원 이상은 지급 안 할 거야. 그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요것도 잘 봐보시면 알지만 어때요? 우리가 8회 농업인식 시설물, 그거 뭡니까? 문제 풀 때 봐보면은 꼭 보면 자기 부담금인가 그것이 더 뭡니까? 많이 발생됐어요. 그래서 한도만큼만 해갖고 또 새로 우리가 수정해서 문제 풀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이런 것을 아느냐 모르느냐고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요. 데이터를. 아셨죠? 더 오버되더라도, 예, 손해액에 10% 한다니까 요 손해. 발생된 손해액의 딱 10%로, 예, 뭡니까? 잔존물 처리 비용을 재수정해서 딱 뭡니까? 비용이 딱 결과물을 만들어놔야 되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손해가고 잔존물 처리 비용은 무조건 넣고 플러스라 그랬죠. 플러스, 그죠? 무조건 넣고 발생되는 거니까 소가 죽거나 축사가 잘못되게 되면 무조건 넣고 잔존물 처리 비용이나 잔존물 제거 비용이 발생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게 뭐냐면 손해액 플러스 잔존물 처리 비용이 딱 되는 겁니다. 보험금이. 그렇죠? 예, 이렇게 딱 되는 거예요. 요 금액에서 어떻게 된다? 만약에 일부 보험으로 들었을 때는 비례보상 여기서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어떤 데는 보면 여기서 막 하더라고. 여기서 자기 부담 비율까지 차감한 상태에서 뭡니까? 비례보상 하질 않습니다. 여기 잘 봐보세요. 그것이 바로 요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막 어디서 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천차만별로 달라질 거예요. 그죠? 자기 부담 비율을 적은 상태에서 해버리면 또 달라지겠죠. 그죠? 예. 이 뒤에 지급보험금 여기 나오는 데까지 보면은 달라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 슬라이드를 여기다 다시 오려 붙인 거예요. 봐보세요. 비례보상은 어디서 하죠? 손비자잖아요. 그죠? 손비를 먼저 해주고 자기 부담금 하라고 돼 있잖아요. 손비에서 재규정에 정한 자기 부담금을 차감한 것으로 보험금을 한다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자기 부담 손비를 한 상태에서 자기 부담금 차감하는 거예요. 요거랑 다르죠. 그죠? 여기는 손자 뭡니까? 비례보상이 했는데 그죠? 여기는 손비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축제 보면 손비자다 이렇게 꼭 기억을 하세요. 그러니까 손해액이 결국 뭡니까? 잔존물 처리 비용은 자동 따라오니까 여기 비용손해에서도 나머지는 따로 비용손해를 따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따로 여기다 일부러 손해에 의한 보험금이라는 게 뭐냐? 이것도 사실 보험가액이 결국 손해액인데 또 여기 또 이용물 처분액이 있으니까 그러면 또 이게 손해액이 되지는 않잖아요. 결국 이걸 빼야 손해액이니까 그쵸? 예.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것을 또 이렇게 또 산출된 손해액이라고 한 거고 이런서도 보면은 이 구분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 농업인 시설물 8회 문제 때 제가 딱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서 나온 게 뭐였죠? 피해액으로 해야 되는데 손해액으로 해버린 겁니다. 손해액이란 거는 감가상각한 이후에 뭡니까? 손해액이 피해액에 의해서 감가상각을 하고 그 다음에 손해액이 발생되는데 문제에서 손해액으로 해버린 거예요. 그래놓고 그 다음에 딱 새로 또 감가상각하라고 문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게 다들 그 용어를 잘못 쓰고 있습니다. 이 가축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보험금이 여기서도 한 발생되죠. 그리고 또 여기 가면 또 발생되죠. 이 비용손해는 보험금 아니에요? 또 이것도 보험금이에요. 그럼 다 보험금이에요. 그럼 보험금을 구하라고 하면 결국은 이게 최종 보험금은 이거니까 이게 최종적으로 쓰여지는 보험금이고 나머지는 뭐 용어를 뭘 갖다 붙일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 이거는 손해에 의한 보험금이다 하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그냥 보험금 쓰셔도 돼요. 예, 다 보험금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1보험금, 2보험금, 3보험금 합쳐서 총 지급보험금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용어는 여러분께서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예, 출제위원들도 피해 갖고 손해액이라고 막 그렇게 해갖고 문제를 내고 있는데 그렇죠? 예, 그리고 이론서도 정확하게 아직까지 명확하게 처리를 못하고 있어요. 아셨죠? 잘 봐보셔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뭡니까? 그 비례보상은 바로 이렇게 손해액 여기는 플러스 뭐요? 잔존물 처리면 무조건 손해액하고 같이 논다. 그쵸? 플러스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 사람은 정리를 하는 겁니다. 예.
같이 손해액이 발생하는 순간 잔존물 처리 비용도 무조건 넣고 발생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이론서 보면 그 주계약 이런 데 봐보세요. 그 당연히 잔존물 처리 비용은 다 주계약 안에 다 적혀 있어요. 소도 그렇고 양도 그렇고 가금도 그렇고 돼지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예, 축사도 그렇고 다 위에다 다 이렇게 그 뭡니까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손해액에 무조건 같이 포함된다. 거기서 비례 보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자기 부담금은 요거 봐봐요. 손비자잖아요. 그 이후에 그러니까 요것이 딱 나온 이후에 그 금액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예. 자기 부담금을 차감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요 보험가입 금액 그 과의 한도도 바로 여기서 이 구간에서 해야 돼요. 이제 초과보험 같은 경우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죠. 그죠? 예, 많이 들었을 때는 초과보험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손해액이 너무 많이 발생돼요. 그렇지만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예, 무조건 넣고 보험가입 금액 이상의 보험금은 돼서는 안 되고 보험가입 이상의 보험금은 지급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보험금을 여기에 산정할 때는 요 가입 금액하고 비교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 요 비용 손해 때 제가 지난 시간 마지막 강의 때 그 슬라이드 봐보세요. 예, 다 이렇게 그 보험 가입 금액을 한도로 한다. 그것이 바로 요거예요. 보험 가입 금액을 한도로 지급을 하는 거죠. 그런데 비용 손해에서 손해 방지 비용, 잔존물 보전 비용, 대입금 보전 비용 이런 것들은 어떻죠? 예, 그 뭡니까? 보험 가입 금액을 초과해도 지급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이것은 따로 계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포함시키면 이게 안 되죠. 예, 이것은 넘어도 주니까 그렇죠? 예, 보험 가입 금액이 넘어도 주니까 따로 계산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구조를 요 틀을 그대로 여러분들께서 이거는 무조건 놓고 하여튼 어떻게라도 그대로 그냥 계속 써서 암기하든지 암기를 하세요. 이것만 알게 되면 가축보험금은 무슨 이게 농작물 농작물 재해보험처럼 이렇게 함수를 구하고 비대추수를 구해서 구하라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다 이렇게 그냥 데이터가 딱 줘버립니다. 보험가액 얼마다 문제 딱 보지만 보험가액 이꼬로 손해가고 똑같더라 그리고 보험가액 금액도 똑같이 들었어 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데이터를 다 주는 거예요. 요 플로우를 아느냐 모르느냐를 갖고 답이 틀려지는 것을 우리가 그 육회 기출 문제에서 딱 봤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런 문제가 그 육회 때 한번 거기에 살짝 맛배기로만 나왔어요. 이 잔존물 처리 비용도 뭡니까 지급되지 않은 거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데 잔존물 처리 비용이 지급이 됐다 치면은 어떻게 되죠? 예, 이것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 부담 비율을 여기서 적용을 해버리는 거고 여기는 봐보세요. 자기 부담 적용해 안 해요? 안 한다고 우리가 분명히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죠. 예, 바로 봐보세요. 그러니까 야 이게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쉽지가 않다고요. 자기 부담금은 차감하야 된다. 제가 분명히 막 그 이론서에 있는 걸 줄쳐가면서 또 설명드리고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자기 부담금이 여기는 차감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잘 봐보시면 그 비례보상을 하죠. 왜냐면 비례보상은 무조건 일부 보험 들면 비례보상은 해야 되니까. 단지 협력비용은 하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협력비용은 전부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왜 그렇게 아유 야 좀 이게 그 당장 그 양수기 사서 좀 물 좀 그 해 너무 가뭄 말랐으니까 그 보험사고 너무 커지게 양수기 사서 좀 막 환수해. 그럼 내 양수기 값 줄게 보험회사에서. 그러면 그게 협력 비용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비용은 일부 보험으로 들었든 어떻든 무조건 다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당연하게 그 보험회사가 요청해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그 뭡니까? 비례보상이 적용되지 않고 자기 부담금도 차감시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바로 이 구조입니다. 그래서 요것을 갖고 다들 막 여기서는 이렇게 가르치고 저기서는 이렇게 가르치는데 요 내용이 가장 정확한 거예요. 구조가. 그래서 총 지급되는 것은 여기서 보험금 우리가 한번 산정을 했잖아요. 그 보험가입 금액을 한도로 한다 하고 갖고 보험금을 하나 산정을 했고 비용 손해는 쉽게 말해서 잔존물 처리 비용 빼놓고는 따로 계산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예, 따로 계산을 해가지고 비용 손해를 플러스 시키면 이것도 비용 손해도 결국 뭡니까? 손해잖아요. 예, 보험에서 보장하는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보험금으로 지급돼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합해서 보험금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하여튼 요 내용이 하여튼 요것도 15점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문제가 나오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예,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분명히 다 이렇게 안내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례보상을 어디서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 그리고 뭡니까?
비용손해에 대해서도 분명히 이론서에서 지난 시간에 제가 이론서 딱 붙여갖고 봤죠. 예, 자기 부담금은 어떤 거는 안 한다. 손해방지비용 이런 것들은 자기 부담 차감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기술돼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 바로 잔존물 처리 비용은 예, 이렇게 자기 부담 금을 차감해야 되죠. 그쵸? 예, 그런 부분이 여기에 다 녹아져 있는 겁니다. 아셨죠? 예, 꼭 여러분들 요것만큼은 또 기억. 그래, 별 5개 돼 있죠? 예, 금년에 중복보험 아니면 이런 것이 출제될 가능성이 없다. 그리고 제가 그 아직 문제로 설명드리지 않은 그 내용 제3자를 뭐 3자 그 청구권 돼 있죠. 예, 그 부분이 만약에 나오게 되면 최상 문제로 나와요. 항상 한 문제는 정말 뭡니까? 어려운 문제가 한 문제 나와요. 예, 1과목이 됐든 2과목이 됐든 난공불락 문제가 한 문제 납니다. 그 난공불락 문제가 만약에 제가 말한 그 청구권 대의, 그것이 나온다면, 제 강의를 들었던 분들만 맞출 거예요. 아마 다른 강에서 그거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강사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래도 그 부분은 정확하게 그래서 따로 그 8월 달에 해드리겠다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8월 달에 이제 우리 우수 회원들만 따로 이렇게 강의를 들어가지고 꼭 이렇게 뭡니까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왜냐면 뭐 이거는 뭐 일반적인 거는 우리도 알지만 남들도 알잖아요. 그렇죠? 꼭 우리만 아는 것이 문제가 나왔을 때는 우리만이 풀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바로 그래서 그거는 따로 제가 풀어드리려고 지금 이제 문제는 아직 그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기출 문제도 당연히 없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따로 그는 문제를 제가 따로 문제풀이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게 이제 바로 이제 그거죠. 예, 여기 봐보세요. 잔존물 처리 비용, 잔존물 제거 비용 해갖고 주기하게 딱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당연하게 보상이 되는 거예요. 폐사도 보상을 하고, 요 사치 잔존물 처리 비용도 보상하죠. 그러니까 이게 손해액이 발생되죠. 폐사되면 어떻게 돼요? 보험 가액을 구해야지 하고 구할 거 아닙니까? 그 보험 가액이 결국 손해액이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잔존물 처리 비용 따로 발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합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갖고 자기 부담금 봐보세요. 이만큼을 차감을 하는 겁니다. 여기 손해액이 딱 발생이 되고 나면 이것이 결국은 어떻게 되죠? 예, 자기 부담금이 여기 적용이 되죠. 그리고 일부 보험이면 당연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건 공식 알 필요도 없습니다. 일부 보험이 무조건 되죠. 농작물 재보험은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로 하니까 뭡니까? 1,000만원짜리 보험 가입인데 1,000만원 들면 그냥 그대로 1,000만원 곱하기 뭡니까? 비율로 곱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보상되는 정부보험으로 보상되고, 예, 보험 가입이 1,000만원인데도 불구하고 500만원만 들면 어떻게 되죠? 500만원 곱하기 비율로 되니까 500만원에 대해서 예, 피해가 만약에 50% 났다면 250만원만 보험금을 지급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일부 보험으로 지급하는 공식이라고요. 그게 저도 처음에 일부 보험인데 왜 여기는 그 비례보상을 하지 않지? 그리고 그것 때문에 또 밤을 하루를 샌 겁니다. 저는 그러니까 정말 그 구조를 이해하고 싶어서 그냥 밤잠을 설친 거예요. 예. 솔직히 그 시험 문제 나오는 것도 아니죠. 그런데 그것은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공부 방법이 달라지고 이해가 달라진단 말입니다. 그쵸? 예,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좀 설명도 바로 이렇게죠. 이렇게 결국 당연하게 자기 부담금이 여기서 이제 곱해지는 거고요. 비용손해는 여기 자기 부담금을 차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비용손해, 이 손해방지 비용부터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서 같이 이렇게 전번에 그 육회 큰 학원에서 이거 같이 합산한 거 보셨죠? 여기다 손해액에다가 손해방지 비용, 대입금 보증 비용 플러스 해갖고 자기 부담비로 해버렸잖아요. 아니잖아요. 지금 봐보시면 비용손해는 자기 부담을 차감하지 않으니까 따로 계산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다시 이렇게 제가 정리한 거다라는 거 보여드리려고 한 거고요. 요 한번 또 시간이 더 2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다 그런 내용이 여기 녹아져 있으니까 잘 살펴보시고 가능하면 제가 무조건 넣고 이겁니다 하고 우기지 않으려고 이론서에 있는 부분을 다 이렇게 오래 붙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보험금 심사, 보험 사기 방지, 이게 이제 이론서에 이제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인데, 요것이 이제 제 시험 때 이렇게 간단하게 갈로치기 문제를 해서 5점씩 나오고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께서 한번 가볍게 읽어보시면 됩니다. 제가 따로 설명할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문제 풀어봐도 진짜 정말 이렇게 갈로치기 문제는 정말 박승 선생님 말처럼 그는 진짜
하늘의 운에 맡기는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맞추겠다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땐 2달 정도 공부해갖고는 절대로 합격하지 못한다. 그는 제가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 문제를 제가 다음에 풀어드리겠습니다. 이게 저때 시험 봤을 때 이게 갈로했어요. 이게 계약을 취소, 이게 여기가 갈로 쳐놓고 이걸 쓰라고 나왔습니다. 여기 갈로 쳐놓고 지급을 거절을 쓰라고 나왔어요. 근데 제가 진짜 제가 법을 전공한 사람인데 청구한 사고보험금 갈로 가능 이래 돼 있으면 이게 지급을 거절이라고 제가 쓸 수 있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문제냐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5점짜리, 1점짜리 맞추겠다고 막 이렇게 애쓰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단지 여러분들이 이게 나왔기 때문에 아직도 이런 소 있고 하니까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기출문제 6회부터 9회까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